게이밍 노트북 가격도 예전처럼 쉽게 보면 안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가 아니라 지금 사서 5년 정도는 쓸 수 있는 기준으로 깔끔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기준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제가 추천드릴 만한 모델 하나까지 이유랑 같이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잇기어입니다. 자, 그럼 바로 기준 첫 번째 CPU입니다. 게이밍 노트북은 CPU를 처음 살 때 제대로 봐야 되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트북은 CPU가 업그레이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 사면 그 기능으로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 쓸 기준으로 볼 거라서 가능하면 HX급 우선으로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H급은 못 쓰는 게 아니라 예산을 조금 낮춰야 할 때 보는 선택지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6급은 저전력 라인이라 문서 작업이나 가벼운 용도로는 좋지만 오늘처럼 게이밍 노트북 기준으로는 조금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러고 등급도 많이 봐야 되는데요. i5, i7, i9, 라이젠도 5, 7, 9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5는 입문, 7은 기준, 그리고 9은 오래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영상 편집, 멀티 작업, AI 활용 이런 것까지 같이 보신다면 CPU는 처음부터 여유 있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최고 사양이냐가 아니라 내가 산 가격에서 얼마나 오래 만족하느냐입니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CPU는 처음부터 아끼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램입니다. 16기가면 되지 않냐? 됩니다. 근데 이제는 최소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사용 패턴 보면 게임 하나 켜고 디스코드 켜고 브라우저 켜고 백그라운드 프로그램 돌리면서 그리고 AI 툴까지 같이 쓰면 생각보다 램이 금방금방 찹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좀 명확합니다. 16기가는 최소, 그리고 32기가부터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램 업그레이드가 자유롭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꼭 업그레이드가 되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32기가로 가거나 최소한 추후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구조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아껴두면 나중에 큰 돈으로 2번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 쓰는 기준으로 32기가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GPU입니다. 게이밍 노트북은 정말 중요한 게 그래픽 카드거든요. 게이밍 노트북은 그래픽 카드에서 체감이 정말 큽니다. 여기서 기준을 딱 말씀드리면 최소한 RTX 5060 이상, 가능하면 5070급부터, 그리고 오래 쓸 생각이면 5070 Ti급부터 만족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뒤에 붙은 Ti는 같은 급 안에서 상위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GPU를 중요하게 보냐? 요즘은 게임들도 옵션도 계속 올라가고 요구사항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깡 성능만 볼 게 아니라 DLSS나 프레임 생성, 멀티 프레임 제너레이션 같은 기능도 같이 봐야 됩니다. 이런 기술들은 실제 체감 프레임과 부드러움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중요한 건 기능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얼마나 그걸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느냐 이거여서 제가 기준을 50번대 이상부터 잡았습니다. 여기서 옵션 타협 들어가고 프레임 방어 아쉬워지고 결국에 바꾸고 싶은 마음이 더 빨리 생길 겁니다. 그래서 오래 쓰는 기준이라면 GPU도 처음부터 너무 낮지 않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건 길게 안 가겠습니다. 딱 기준만 딱딱딱 말씀드릴게요. 가능하면 QHD, 그리고 16대 10 비율, 주사율은 165Hz 이상. 근데 예산이 되면 240Hz까지 가시면 좋습니다. 왜냐? 화면은 매일 보는 거기 때문에 성능이 좋다고 만족도가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 화면이 좋아야 게임할 때도 작업할 때도 계속 만족스럽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특히 16대 10 비율, 세로 공간이 조금 더 넓어서 게임할 때도 괜찮고 작업할 때는 더 편합니다. QHD도 마찬가지입니다. 풀 HD가 못 쓸 정도는 아니지만 게이밍 노트북이라면 이제는 QHD부터 보는 게 만족도가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쿨링입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CPU 뭐 들어갔는지, GPU 뭐 들어갔는지만 보는데 게이밍 노트북은 결국 얼마나 오래 성능을 유지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솔직히 처음에 잠깐 빠른 건 의미가 없습니다. 게임 한 판, 작업 한 번 돌릴 때 좋은 게 아니라 계속 돌렸을 때 발열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걸 봐야 합니다. 게이밍 노트북은 얇고
가벼운 거는 걸으시면 돼요. 그리고 쿨링 설계가 여유 있는 모델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스펙 비교표만 보면 비슷해 보여도 실제로 쿨링 차이 때문에 장기간 성능 유지력에 꽤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마디로 게이밍 노트북은 성능보다 성능 유지력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준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모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서 프레데터 헬리오스 네오 16AI입니다. 제품 링크는 아래에 넣어둘 테니까요. 가격이 자주 바뀌는 모델이라 지금 보시는 시점에서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모델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휴대성보다는 성능 유지력 그리고 쿨링, 확장성에 집중한 정통파 게임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휴대성보다 게임 성능, 작업 성능, 오래 쓰는 안정성이 더 중요해 하시는 분들은 이 모델은 정말 괜찮습니다. 이 모델을 왜 추천하냐? 이유는 크게 5가지입니다. CPU, GPU, 램 구성, 그리고 쿨링, 마지막 가격까지 되게 좀 잘 빠졌다, 잘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CPU입니다. 인텔 코어 울트라 9 275HX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게이밍 노트북에서도 굉장히 높은 급이라서 게임은 물론 영상 편집 그리고 멀티 작업, 렌더링 같은 무거운 작업까지도 같이 돌릴 때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HX급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트북은 CPU가 업그레이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정도 급으로 가면 오래 쓸 때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다음 램입니다. 램은 기본 32GB DDR5 듀얼 채널 6400메가 트랜스퍼 세크 구성이고요. 슬롯 2개 그리고 최대 64GB까지 확장이 가능하고요. 이게 좋은 이유가 처음부터 32GB로 여유 있게 시작할 수 있고요. 나중에는 더 필요하면 더 확장의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로 가면은 램 때문에 답답하거나 바꾸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GPU RTX 5070 Ti 12GB GDDR7 TGP 140W입니다. 이 정도면 요즘 게임들 기준으로 정말 괜찮은 구성입니다. DLSS 프레임 생성, 멀티 프레임 제너레이션 같은 기능까지 감안하면 실사용에서 체감이 정말 괜찮은 편입니다. 특히 VRAM 12GB도 되게 좋은 포인트입니다. 요즘에 게임들이 텍스처 용량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VRAM이 여유 있는 구성일수록 장기적으로 안정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좋고요. 디스플레이도 되게 좋아요. 16대 10 비율, 그리고 500니트 밝기, DCI P3 생역, 그리고 240Hz 주사율. 이 구성은 숫자만 봐도 게임이랑 작업 둘 다 보겠다는 세팅입니다. 16대 10이라 작업할 때 편하고 밝기도 충분하고 색감도 준수한 편이라서 영상, 이미지 작업까지 어느 정도 같이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240Hz도 고주사율 체감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확실히 만족도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핵심입니다. 쿨링과 확장성. 저는 이 모델의 핵심을 오히려 여기로 보고 있거든요. 히트 파이프 구조, 듀얼 팬, 발열 분산 설계. 이 기본기가 괜찮게 들어가 있어서 헬리오스 네오 라인 자체가 상위 프리미엄 라인보다 가격은 낮은데 근데도 성능 유지력은 꽤 잘 챙겨간 편입니다. 포트 구성도 되게 괜찮아요. 후면에는 HDMI 그리고 썬더볼트 4C 포트 그리고 USB-C 포트가 있고요. 좌우에도 USB-A, C, 유선 랜선 그리고 마이크로 SD 같은 구성이 참 잘 들어가 있어서 확장성에서 되게 좋습니다. 이건 실제로 쓸 때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격도 중요하죠. 가격은 제가 본 기준으로 255만 원대였고요. 비슷한 급에서 비교되는 모델들 보면은 300만 원대 중후반까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비슷한 성능대의 에이수스 상위 라인 보면은 339만 원 정도까지 보이고요. 물론 브랜드 선호나 마감 완성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핵심 성능과 성능 위주로 봤을 때 이 모델은 가격이 꽤 잘 나온 편입니다. 그래서 가성비와 성능 둘 다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봅니다. 물론 단점도 있죠. 이건 솔직히 말씀드려야죠. 마감 디테일, 키보드 감각, 스피커 완성도
이거는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터보 모드에서 팬 소음이 다소 날카롭게 들릴 수 있는데요. 이건 뭐 성능형 게이밍 노트북 특성상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프리도스 모델인데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특히 IRST 드라이버 설치가 있어서 조금 초반에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건 미리 알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구매평 분위기도 한번 보면 전반적으로 성능과 쿨링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특히 보시면 이 가격대에 이 정도 성능이면 정말 괜찮다. 생각보다 게임 성능이 잘 나온다. 확장성과 기본 구성이 좋다. 이런 반응이 많고요. 반대로 뭐 키보드 감각, 스피커, 마감 디테일 쪽은 조금 아쉽다는 의견도 보입니다. 근데도 이 가격에 이 성능이면 산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써있네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정말 성능과 가격의 균형을 잘 맞춘 실속형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노트북은 제대로 된 성능을 오래 쓰고 싶은 분들께 정말 잘 맞습니다. 특히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작업도 같이 하고 한 번 살 때 확실히 사고 싶고 휴대성보다 성능, 유지력을 우선시한다. 이런 분들께 이 모델은 충분히 우선순위에 둘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맞는 노트북은 아니지만 맞는 사람에겐 강력하게 추천할 모델입니다. 그리고 링크는 아래에 넣어두겠습니다. 가격이나 할인, 재고 상황은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 구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점 기준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잇기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